안녕하세요. 가꾸레 서운입니다. 자, 말벌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고, 오늘 봐야 할 거는 이 마지막 볼통입니다. 마지막 볼통에 보면 지금 벌의 형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밀봉이 안 된 걸 꺼내놓은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주변이 하얗죠? 하얀 부스러기들이 있죠.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소비를 빼내면 새로 집을 짓는다 했던 동양종 꿀벌입니다. 이 동양종 꿀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들 상태는 어느 정도고, 집은 얼마나 짓고 있고, 산란은 잘 가고 있는지. 와, 이 작은 벌레들이 뭔가 모르겠네. 자, 비오트는 잘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소비는 살짝 짙긴 졌는데 많이 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총 소광대를 석장을 넣어줬습니다. 석장을 넣어줬는데 지금 2장은 손을 안 댔고요. 아예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고, 자, 석장째 집을 달아냈습니다. 집을 달아냈는데 산란이 아니라 가불쟁이도 있어요. 크게 진전은 없다. 자, 여기에 산란은 들어와 있습니다. 산란은 들어와 있고, 화분에 산란에 밥에 꿀에. 다음 거에는 봉충이 지금 잘 형성되어 있고요.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집을 조금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아, 이거 다 젖었네. 소비는 잘 짓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소비에다가 산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봉충도 잘 형성되어 있고,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한 군데 더 열어볼까요? 말벌도 포획기에 잘 들어오고, 야는 아예 집을 안 졌습니다. 아예 야는 집을 짓지 않았고,
벌 세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벌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 봉충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가운데에 좀 봉충이 많이 형성됐네요. 여기도 형성이 됐고 여기도 형성이 됐고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양봉 소초에 집을 짓기 기다리고 있는데 양봉 소초에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듯 합니다. 동양종 꿀벌은 낭충봉합 배병만 아니면 걱정할 일이 없죠. 비옥도 상태 좋고 이게 지금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안에 있던 습기가 과도한 습기가 밖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상태로는 비닐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간 습기가 아니라 안에서 과도한 습도가 위로 밀려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볼통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열어보지 않아서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좀 어린 밀봉이 돼야 할 애벌레가 밀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화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볼통이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오트는 잘 나오고 있고요. 동양종하고 서양종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동양종은 건드리면 벌이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서양종은 건드리면 사람을 쏘죠. 사람한테 달라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동양종이 아예 달라들지 않느냐 그건 아닌데 집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고요. 밥을 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밥이 한번 쟁이지고 나면 산란을 들어가죠. 이것도 하나의 차이죠.
동양종 꿀벌은 새집에 산란을 들어가고, 서양종 꿀벌은 밥을 한번 쟁이고 난 다음에 산란을 들어갑니다. 근데 서양종 꿀벌이 급하면 새소초에도 산란 들어가요. 그게 봄에만 가능하다. 뭐 지금 같은 시기에 소비 다 빼내버리면 당연히 산란 들어가겠죠. 벌은 좋아요. 마지막 벌통의 벌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부 다 밀고 올라오고 있고. 와, 이거 무겁다. 안쪽에는 전체 봉판이고요. 봉판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고, 뒤쪽에는 밥입니다. 완전한 밥을 밀봉을 하고 있다. 야도 묵직한데, 자, 또 밥을 쟁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자리에 밥을 쟁이고 있고, 여기도 지금 태어난 자리에 밥을 쟁이고 있고. 자, 여기도 태어난 자리에 지금 밥을 쟁이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밀봉을 해야 되는데 밀봉을 안 하고, 지금 이거는 감염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고요. 일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여기는 제산란이 다 들어갔어요. 여왕은 여기 있고, 전체가 지금 제산란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은편에 감염된 듯한 좀 유충이 보여요. 이건 부저가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자, 완전한 봉판이죠. 봉판이고 밥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태어난 자리에 밥을 쟁이고 있고. 자, 여기에도 지금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도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놈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약간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긴 한다. 그러나 뭔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다.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안쪽과 앞쪽과 양쪽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장수 농약 사과 농법의 무서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는 질병을 유발한다. 자, 얘네들의 상태는 케어도 가능하고 산란은 더 필요로 하고, 그럼 안으로 당겨 볼까요? 어느 정도 지금 밥을 쟁이고 있으니까 거의 소독 처리는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를 안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벌 양도 지금 날씨에는 충분히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양이고, 그러니까 집을 약간 하단 부분은 좀 덜 지었어요. 덜 지었긴 한데 양쪽에 벌들이 달라붙으면 케어가 가능하다.
왜냐면 마지막 장 바깥쪽이 5번 장, 6번 장, 5번 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장 바깥쪽이 전체가 밥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끝났죠. 여기서 보호를 하고 있고, 지금 안쪽에 1번 장 바깥쪽이 밥이 되어야 되는데 밥이 아니라 지금 산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밥으로 꽉 채웠어야 되는데 산란을 하고 있다는 건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지은 소비를 바깥쪽에 있던 걸 안쪽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밀어 넣고 바깥쪽에는 다시 소초를 한 장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밥을 밖으로 끌어내거든요. 자, 바깥쪽에 있던 소초를 안으로, 소비가 다 돼서 안으로 넣어 줬습니다. 좀 산란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볼통이라 살아나야 하고 산란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동양용 꿀벌과 서양용 꿀벌이 지금 동시에 봉장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밥의 균형이 흐트러져 버리면 도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량이 좀 많아요. 밥을 좀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이놈들은. 그래서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안쪽으로 넣어줬고, 지금 3번 장에 산란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장 앞쪽과 1번 장 뒤쪽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들이 꺼내는 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놈들을 꺼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비오트를 앞쪽에, 뒤쪽에 하나 넣어주고, 또 하나의 비오트를 까서 앞쪽에 넣어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 지금 선풍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벌통은 뒤쪽에 환기구가 열려 있어요. 앞쪽에 소문은 오른쪽인데 소문은 오른쪽인데 왼쪽에도 환기구가 열려 있습니다. 뒤쪽에 바깥쪽에서 지금 감염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장 앞쪽에서 감염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놈들을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해서 두 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풍을 하든 선풍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또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되고. 지금 BO2가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긴 시간을 오래도록 잘 나와주는 걸 원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약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만큼 좀 기간을 늘리자, 이게 취지인데, 비싼 만큼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다량의 BO2 가스가 한꺼번에 팍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양의 BO2가 꾸준히 흘러나오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풍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질병이 노출이 되면 바로 BO2 하나를 더 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벌통입니다. 장수 농약농법의 박살난 마지막 벌통. 이게 마지막 벌통이고, 그 장수 농약농법의 박살난 마지막 여왕은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마지막 여왕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어떤 상태인가? 아이고, 온도계 안 나가네 또.
온도계가 처음에 들어가면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계의 의미가 없어요. 자,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한 사람들한테는 온도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벌 키우는 사람한테는 온도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습도를 알고 지가 습도를 알고 온도를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아무 필요가 없다. 자, 요놈은 마지막 여왕입니다. 야, PO2가 좀 약해졌죠. 그래도 아직은 짱짱하다. 네, 얘네들도 본격적으로 산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소비는 현재 석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소비 소출. 석장에 들어가 있고 여유장 한 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놈도 여유장에 밥을 쟁였습니다. 소초를 소비로 다 전환을 시켰고, 자, 외부에서 노는 벌들이 많잖아요. 보면 지금 벽 쪽에서 이렇게 노는 벌들이 많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 정도 양이면 지금 날씨에는 얘네들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무겁습니다. 자, 하단의 봉충이고요. 반대편도 하단의 봉충인데 꿀을 다량으로 쟁이고 있습니다. 이건 장수 농약농법에 전멸시킨 제 봉장의 마지막 살아남은 여왕이에요. 자, 요것도 감염이 의심되는 애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부전은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자, 여기는 밥을 꽉 채워놨어요. 퍼넘길 데가 없다는 얘기죠. 자, 1번 장인데 산란은 하단에 잘 들어갔습니다. 하단에 잘 들어갔고 여왕은 여기에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내고 산란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밥도 많고 야도 야도 산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청소하는 벌들도 많고 충분히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날씨에는. 그래서 거의 다 지은 소비를 지금 현재 산란을 하고 있는 다음 장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산란을 하라고 소비를 한 장을 당겨줬습니다. 왜냐면 외부 쪽에 지금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벌통을 관리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산란을 받아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바깥쪽에는 여유장을 또 하나 넣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다시 소초는 격리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초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는 벌들이 관리해야 될 관리 대상이지만 소초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지네들이 부족하면 소비로 전환을 시키고 부족하지 않다면 이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또 여러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이 바이러스에 의심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PO2를 안쪽으로 당겨주고, 왜냐면 균이 한번 퍼지고 나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벌들이 감염이 돼 버리면 그걸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비오트를 넣어서 바로 차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한번 지금 감염이 돼서 문제가 돼버리면 이제는 야네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나눠서 비오트를 넣어서 야네들도 선풍기를 만들지 못하게끔, 선풍을 해도 결국은 비오트 가스가 모든 벌통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냥 거의 성충이 다 되어가는 벌한테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겠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겠지만 BO2가 들어간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BO2 가스가 흘러가지 않는 쪽에 바이러스가 살아남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수 농약농법의 마지막 살아남은 벌통과 마지막 여왕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얘네들을 봐야 될 이유가 있나? 어떤 거죠? 저쪽 끝들이 이렇게 분봉 들어온 거죠? 이건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신 벌통이고, 총 벌통 4개밖에 안 되는데, 서양종 4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벌통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고 가신 벌통이에요. 그냥 살짝 들여다보는 느낌으로만 보겠습니다. 뭐 아직 소문 입구에 문제성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 소비소총 나방. 자, 지난번에 BO2가 거의 다 돼가서 제가 하나를 넣었는데 아직도 BO2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새로 넣은 BO2고, 자, 2개가 들어가 있다. 자, 요놈도 이제는 화분떡을 다 먹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장 소초는 소비로 전환이 거의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단에다 길 만들고 있죠?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할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만한 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단에 이제 올 겨울을 대비해서 집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려고. 밥을 다 퍼먹고 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얘네들은 밑으로 하단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상단으로밖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지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은 거의 이제 소비로 됐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봄철 같으면 산란 들어갑니다.
여기 마지막 장이 지금 돌고 있어요. 밥은 거의 밀봉을 다 해가고 있고, 여왕은 마지막 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단 쪽은 거의 밥이죠. 하단 쪽만 옹충입니다. 그리고 밥을 또 다 쟁였고,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이거는 애벌레장입니다. 상단에 약간의 밥만 있고 반대편에도 거의 애벌레장이고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소비를 붙일 때 잘못하면 여왕이 죽습니다. 그 소비와 소비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여왕을 띄워놓는 거죠. 다른 소비로 못 넘어가게. 그래서 그 소비만 조심하면 되니까. 자, 요놈도 거의 밥을 채웠고 하단만 약간의 산란장입니다. 이 아내들은 현재 밥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밥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월동벌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본격적인 월동벌이 생산할 때는 밥을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여기도 소비고,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약간의 바이러스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장에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냐 너. 한번 놓치면 보이질 않아서. 얘네들도 현재 산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거의 밥을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산란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야도 소비를 다 완성했으니까 맨 마지막 장은 산란이 태어나고 나서 밥으로 전환시키라고 놔두고요. 공간이 되나? 요장에 여왕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갔는가. 그래서 마지막 장은 조심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되면 야는 이제 끝난 거예요. 소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들어가 있습니다. 6장 들어가 있고, 산란을 이 안에서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밥을 짝짝 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여기에서 6장, 5장, 6장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비를 넣어줄 필요는 없죠. 이 상태로 올해 마무리를 야는 하면 된다. 아직 비오트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넣어주고,
거의 이놈들은 마지막 산란만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산란만 받아내고 밥만 쟁이면 끝난다. 마지막 산란 받아내라고 소비를 넣어줬고요. 자, 요놈은 제 봉장에 분봉 들어온 놈이에요. 제 봉장에 분봉 들어온 놈이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꿀벌이 지금 들어있는 놈입니다. 분봉 들어온 것 치고는 많은 양의 꿀벌이 들어있는 놈이다 보니까 비오토는 정상적이고요. 와, 밖에 쫙 매달려 있어요, 벌들이. 와, 이거 봐. 또 짚지 않았어. 이것들이 미쳤나. 아무리 설탕물이 지네들한테는 지금 공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로 집을 지어서 지금 여기다가 설탕물을 쟁이고 있어요. 자, 현재 소비는 둘, 넷, 6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도 끝났다는 얘기죠. 소비 지원은 끝났다. 자, 마지막 장인데 소초입니다. 소초를 소비로 전환시키고 지금 전부 산란 들어갔어요. 와, 결국 얘네들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벌은 힘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놈도 전체적으로 지금 산란이에요. 이제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는 산란, 바깥쪽으로는 밥입니다. 근데 이게 세소비라는 얘기죠. 세소비에는 얘네들은 산란을 잘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산란을 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벌의 여왕은 저희 봉장에 분봉 들어올 때 신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국은 제 봉장으로 들어왔는데 신왕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자, 지금 상단에는 밥이 다 쟁여져 있고요. 하단에만. 이것도 새 소비입니다. 새 소초를 넣어서 얘네들이 지금 산란을 간 것이고, 이것도 새 소비입니다. 새 소초를 넣어서 이것도 산란을 간 것이고, 밥쟁일 때도 없고 산란할 때도 없고, 자, 이거는 구소비를 넣은 거죠. 자, 여기도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산란입니다.
와, 야, 무겁네. 거의 밥장으로 끝났죠. 1번 장인데,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왕이 지금 산란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야는 더 이상 산란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벌은 이렇게 되면 이 벌은 신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공장에 들어올 때 신왕이, 교미를 마친 신왕이 제 공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산란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따가라 새끼야. 아이 새끼. 이 벌은 산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요놈들 아마 그냥 놔두면 또 헛집을 지어 내릴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면 요놈들은 또 헛집을 요 바깥에다 지어낼 겁니다. 그래서 헛집을 못 짓게 그냥 지금 6장이면 마무리가 끝났죠. 둘레 6장이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상태로 조정해 주면 되는데, 요놈들은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또 헛집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헛집을 못 짓고 소비를 지을 수 있게끔 넣어주고요. 이거는 산란장이나 아니면 증소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마무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헛집을 못 짓고 거기에 남아 들어가는 꿀로 집을 지어라.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소비가 돼서 내년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넉장이 새 소비입니다. 새 소초를 넣어줬다, 그런 얘기고, 2장은 구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 지금 현재 넉장을 지나서 다시 또 헛집을 달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얘네들은 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놈들은 어딘가에서 분봉을 나올 때 집을 형성하고 잘 생활하다가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 새끼 봐. 저거 잡아야 돼. 먹을 게 부족하니까 먹을 게 풍부한 제 공장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요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지금 얘네들이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벌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왕이 신왕이다, 올해 신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이 충분하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소초를 넣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헛집을 또 지어 나갈 거거든요. 그냥 헛집 짓지 말고 정상적인 소비의 집을 지어라. 자,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문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그죠? 소문에서 다른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다른 현상들을 보고 내검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현상을 차이에 다른 벌통과 다른 그런 현상을 보고 내검을 하는 거고, 그리고 벌통을 열어봤을 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소비의 구왕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요놈은 구왕인지 신왕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제 봉장에 분봉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치고 나가는 힘을 보면 요놈이 신왕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 볼통, 저 마지막 볼통도 신왕입니다. 그 옆에는 마지막 여왕입니다. 그러면 이 신왕들이 치고 나가는 힘은 여러분이 벌통을 딱 열어보면 야 괜찮네 이런 느낌을 딱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검은 외부 소문 입구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마지막 볼통인데 여기에 지금 하얗게 가루처럼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가 아니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신왕을 만들어 놓은 볼통들은 한 번씩 내검을 해서 헛집을 짓지 않고 그 헛집을 짓는 그 힘을 소비를 만드는 데 쓰시면 괜찮습니다. 대신 밤양이 충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봉장에는 장수 농약 농법으로 벌이 전매를 한 봉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종 꿀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동양종 꿀벌을 주었고, 그리고 기존에 초반에 제 봉장에 들어온 동양종 꿀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먹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먹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동양종 꿀벌만 있을 때와 서양종 꿀벌만 있을 때 차이가 좀 생깁니다. 얘네들이 혼합해서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잘못하면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동양종 꿀벌이 서양종 꿀벌을 치게 되어 있고, 날씨가 따뜻하면 서양종 꿀벌이 동양종 꿀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돼요. 뭘로 맞춰주냐? 얘네들 밥 갖고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밥을 적당히 잘 줘서 얘네들이 서로를 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내 봉장이 어수선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죠. 거의 지금 자기 할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긴장시키는 건 사양수입니다. 사양수. 사양수를 열어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다 열어버려야 지그집 지키기 위해서 그 사양수를 몰고 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남의 집을 기웃거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양수의 단점이 뭐죠? 내 봉장 주변에 다른 봉장이 있으면 그 타격을 잘못하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봉장에 다른 봉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사양수를 공급하실 때는 다른 봉장이 있다면 밤에만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벌들이 적당히 가져갈 수 있는 양만 공급을 해 주셔야지 너무 많은 양을 공급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이 제 봉장처럼 주위에 다른 봉장이 없다면 한낮에 사양수 공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양수 공급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전부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밥 챙인 양이나 산란 나가는 양이나, 지금 산란 나가는 양이 약간 위협을 받고 있죠. 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얘네들한테 풍부한 사양수를 지금까지 줬기 때문에 서로 도봉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